네. 서울 강북을의 유대훈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냐고 물어봤거든요. 잘 안 들리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 기본법을 어떤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안전관리 기본법이 언제 됐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자, 알려드릴게요. 오래됐죠. 네.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 2013년 2월 25일입니다. 네. 그죠? 네. 유정복 장관이 임명장을 수여받은 날이 2013년 3월 10일입니다. 이때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 안전기본법을 바꾸기 위해서 안전행정부로 바꿨죠. 그리고 234개 기초단체 조직이 바뀌고 17개 시도 광역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이제 날라간 거죠. 자, 돌이켜 봅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정부에서 제출한 날짜가 2013년 5월 31일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6월 17일 상정됐고 20일 의결됐으며 본회의 의결은 6월 27일이었고 올해 2월 7일 시행됐습니다. 그때 본의원은 본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위원이었고 이거 바꾸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매뉴얼이 너무 복잡해서 혼선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119 소방 119 구조단과 소방 해경청의 복합적인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장비 보강과 해경청장을 전문가로서 보임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끝내 이 법은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2월 17일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예대산 구명과 이벤트 진행사 1명 등 10명이 사망했고 20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해 리조트 체육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으로도 점검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폭설로 인근 울산 지역 같은 구조의 공장 5곳을 포함해 20여 건의 붕괴 사고로 2명이 죽고 4명이 다쳤음에도 폭설 대책, 공문에 체육관이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눈이 많이 와서 무너져서 이 사건이 난 겁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승선자 476명 중 172명이 구조됐고 294명이 사망했습니다. 195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 10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에서는 16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연법 등에서 3,0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어디에서도 위험성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못한 게 아니라 느슨하게 풀어놨어요. 이 정부가. 1,000명으로 돼 있던 것을 3,000명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살펴봅시다. 근데 이때 이 법을 만들면서 청와대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답변과 반대 측입니다. 왜 그러냐? 그거를 안보실에 국내 안전 담당을 두어서 책임이 있으면 컨트롤 타워가 잘 이루어졌을 텐데 이걸 넣지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내전까지 받은 사실을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통목직이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제출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법을 이 정부가 제정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법률에서 문제점이 있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또 똑같은 법률이 또 올라왔어요.
예? 자, 국가안전처 신설, 총리 소속 장관은 국무위원,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 논거 한번 볼까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육상과 해상으로 분산된 재난대응체계 통합 강력 컨트롤타워 구축. 이 법에서 어떤 컨트롤타워가 문제가 있었고,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어떤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보완할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지금 재난안전 및 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중요한 재난의 책임자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 조직법에 의하면 국가적 범위의 중대한 재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되고. 됐고요. 네. 예, 됐고요.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한 거 아니고요. 본 의원이 실장님마다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법은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이죠. 지휘체계가 재난안전처의 소방방재본부와 해경본부가 들어간다면 지휘체계에 3단계가 더 생겨버립니다. 구설해 볼까요? 현재 소방본부와 해경본부는 지휘체가 이원합니다. 해경 수사권 박탈로 국가안전처 지시와 경찰청 수사 지시, 국가안전처 내에서 장관, 차관, 본부장 지시 체제로 복잡해집니다. 소방본부 한번 볼까요? 지휘체계가 이원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다릅니다. 소방공무원 총 39,500명 중에 국가직은 323명에 불과합니다. 국가안전처 내에서 장관, 차관, 본부장 지시로 복잡해지고, 따라서, 두 가지 이제, 지휘체가 늘어납니다. 소방 총 예산이 3조 2,162억인데, 이 중에도 국가 예산이 1,000억밖에. 예, 유 대의원님 1분만 사용 부탁합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 증원하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경찰 증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 증원하겠다.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진단이 안 내려진 상태에서 공약을 했기 때문이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뭔지요? 소방직 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정원 관련은 정부하지만 시도지사가 뽑게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가 돈이 있어야 지방자정이 파탄나기 일보 직전인데 인력을 충원할 길이 없어요. 예? 인력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이런 정도를 전문가들과 토론과 공청회를 안 한 채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 달 만에 다시 졸작으로 이렇게 정부 조직법을 내놓고 통과시켜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중히 모셔야 국민이 안 되는 사람 측면을 한번 답변해 보시죠. 국가안전처 장관을 신설해서 그 밑에 해양재난, 육상재난을 다 하는 해경과 방재청을 같이 넣어서 총리가 지휘하도록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은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